오랜만에 포럼 정신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언. 상호 지원. 상호 점검. 기도. 신뢰성. 예, 예. 오늘은 2024년 비즈니스 방향 탐구에 대해서 한국 트렌드 2024년 10대 키워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아까 2월 20일 날 같이 나눴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장 대표님이 왜 자료를 안 주냐고 하는데 자료보다는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수집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년은 여기 사진과 같이 김남도, 전미영 이 사람 8명, 10명이 같이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09년부터 트렌드 코리아 2000 몇 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 해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면서 이것을 10글자로 10글자의 텍스트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10가지를 예측을 하는 것을 하는 책입니다. 올해 10월 달에는 드래곤 아이즈라는 이런 10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글로 좀 만들면 좀 좋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영어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한번 유튜브에도 한번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한글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0글자를 만들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영어로만 만들고 이 앞에 있는 이제 이 글자를 문자를 가지고 10대 키워드를 만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10월 달에 발간이 돼서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다 보지 못했어요. 듬성듬성 읽어봤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년 사자성어는 어떤 것이냐면 활용 점점. 잘 아시죠? 뭐 용을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에 마지막 눈에다가 점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드래곤 아이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점을 마지막 찍으면 끝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대 키워드는 잘 아시죠? 드래곤 아이즈. 소비 트렌드 2024 키워드 선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2023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챗 GPT의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결국 답은 긴간 뒤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그 수준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깝게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영리하게 활용해 목표의 80%만큼을 효율성 있게 처리하고 20%의 휴먼 터치를 더하면 됩니다. 마치 거의 완성된 용의 그림에 점 하나를 찍어 그 그림을 완성시킨다는 사자성어 활용점정 의미처럼 2024년의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DRAGON2AS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분초 사유입니다. 뒤에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D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문자 이렇게 하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시대이다. 이건 다 우리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보다도 1분 1초를 잘 이렇게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책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책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하며 사용 시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간이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OTT 서비스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 시간의 효율을 높여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분, 1초 시간과 경험은 우리에게 큰 자원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이 시간 개념을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책에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객의 틈새 시간을 찾아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게 쪼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영화관 조조 할인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필요의 적시성 단위를 분초로 줄여야 합니다. 고객의 행동을 분초 단위로 관찰하여 필요가 발생하는 미세한 순간을 포착해서 말이죠. 아이폰은 잠금 상태에서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초기 화면에서 즉시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소비자에게 정시, 펑츄얼러티를 약속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주문한 제품이 현재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 알려주거나 실시간으로 지하철이나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알려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이 얼마인데 이거 많이 투자했어 했는데 이것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경험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소비자에게 정시에 뭔가를 전달해주고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새 생각을 합니다. ADT도 어떻든 소비자가 원하면 바로 즉각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처음 설립 후에 한 중간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였을 때는 제일 먼저 창고를 구했어요. 그래서 비수기 때 많이 만들어 놨다가 쌓아놨다가 이제 소비자가 다른 회사는 주문하면 얼마 한 15일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는 바로 갖다가 이렇게 주는 방식, 정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다음에는 2번 호모 프롬프트. 프롬프트라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데 검색어에서 저기 보면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해서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커서가 깜박하면은 나는 받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는 것이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모라는 뜻은 저는 이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 해서 나오는 호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데 어쨌든 여기 책에는 그렇게 호모로 나왔습니다. 호모 프롬프트, 그러니까 인간이 저 프롬프트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대가 됐다 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소설, 코딩, PPT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산업계는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지는 않을까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생성형 AI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질문하고 AI와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뜻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시기에 열풍이 불었던 정보 검색사도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초기에 인터넷 나왔을 때 저도 검색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을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반대로 그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검색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AI 시대인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 챗 GPT라는 것은 어떻게 잘 조리 있게 문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조리 있게 잘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AI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호모 프롬프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인간이다. 세 번째,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발달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 이것을 전체를 다 잘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능력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우리는 헥사곤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보통은 6개의 꼭지점 중 2~3개의 축만 두드러져도 그 특성이나 능력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육각형 인간은 여기서 모든 기준 축이 끝까지 꽉 차 있는 완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기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을 일컬어 육가형 인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 수치화하기. 내가 육각형 인간인지 증거를 대봐. 한국인은 특히나 순위에 민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 정도의 연봉이면 상위 몇 %냐? 라는 질문형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숫자로 환산의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육각형 놀이. 놀이로 욕망을 희화하다. 육각형 놀이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의도적으로 현실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 고등학교 여학생 사이에서는 공주 드레스를 입고 졸업식 사진을 찍는 것이 인기입니다. 모두가 육각형 인간이 되길 꿈꾸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망성을 놀이로서 승화하는 일종의 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무언가는 전체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돼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이 육각형을 만드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가지고 육각형 속에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항상 보고 그 부분을 꼭지점을 올리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젊은이들이 새벽에 6시에 러시아가 생겨요. 6시에, 5시에.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 전부 다 차를 끌고 나와서 회사 주차장에 대놓고 나가서 정말 영어 공부 또 운동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6시에 한번 오늘도 나왔지만 6시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네 번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오늘날 일물일가의 법칙은 사라져가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버라이어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남진 버라이어티 쇼 또 나훈아 버라이어티 쇼라고 했는데 버라이어티 쇼라는 것은 그 쇼가 있으면은 그 속에서 연극도 있어요. 코미디도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춤도 있어요. 뭐 국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종합하는 것을 갖다 버라이어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물일가. 옛날에 그 경영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사용했어요. 내용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가격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 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유통자는 가격 책정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1. 시간 버라이어티. 조조 할인과 같이 시간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상품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론칭일보다 더 빨리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얼리버드 혜택이나 감가상각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항공이나 숙박처럼 가격이 아예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의채널 버라이어티. 가격은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똑같은 콜라도 편의점과 호텔 미니바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가격 비교 서비스가 이제는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례로 오일나우라는 앱은 전국의 주유소 정보와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해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추천해줍니다. 3. 고객 버라이어티. 고객의 인구 통계, 학적 특성과 구매 행동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격 바꾸는 전략입니다. 고객 개개인에게 맞춘 개인화 가격 전략인 셈입니다. 최근 방문이 뜸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더 큰 적립 혜택을 줘서 유입하게 한다거나 소고기 구매 이력이 많은 고객에게 육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4. 옵션 버라이어티. 개별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해당 비용만 지불하는 것을 비결합 가격 웬번들 풀딘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기능이나 사용 수준을 다양하게 옵션화하여 가격을 달리하는 전략인데요. 저가 항공사들은 티켓의 기본 요금을 낮추는 대신 위탁 수화물, 조기 탑승, 탑승 좌석, 기내식 등 옵션을 쪼개어 가격을 달리 적용합니다. ADT도 처음에 우리 직원들 다 모여놓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물일가다. 어떤 사람이 쓰더라도 가격을 통일하자. 그래야만 공정하지 않냐 했는데 그게 전혀 이제 먹히질 않습니다. 요새는 고객에 따라서 주문 양에 따라서 가격을 고무줄 가격으로 버라이어티 가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이 전략이 지금 요새 새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했던 경영에서 일물일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옵션 버라이어티라고 했는데 김 회장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동경에 가는데 동경에 하네다로 가면 75만 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항공으로 갔는데 40만 원에 갔거든요. 40만 원이었는데 얼마 35만 원 썼는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다만 그 저가 항공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물도 사 먹어야 돼요. 라면도 5천 원이에요. 식사도 안 줘요. 아예 물도 안 준다니까요. 물도 하면은 3천 원인가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좌석도 원래는 하려면은 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가면은 세 사람을 다 띄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앉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또 한 좌석당 2만 5천 원을 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옵션 버라이어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격 전략이 지금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사상품의 가격을 하는 것을 대해서 고객에 따라서 쿠폰을 주고 또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안 팔릴 때 쿠폰을 더 발행해서 많이 팔매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 도파민이 되는 일이 뭐 없나? 재미를 쫓는 일이 일상의 시대이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뇌의 재미를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는데 그 다음에 파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밍은 게임에서 쓰는데도 사실은 농업이 파밍이지 않습니까? 파밍, 스마트팜, 파밍, 이거 농사 짓는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파밍 사업이거든요. 코리아 디지털이. 이 파밍을 합성해가지고 도파민이라 했어요. 재미를 쫓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농작물을 수확하듯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파밍을 결합해 도파민을 모으려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을 도파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즉,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다양한 시도를 마다하지 않는 노력을 뜻합니다. 이 도파민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1. 우연함이 주는 재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재미를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일보다 예측 불가능한 일을 더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합니다. 2. 비상식이 주는 재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일탈 행동이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데서 재미를 찾는 유형입니다. 3. 무모한 도전이 주는 재미. 인간은 도대체 저런 도전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무모한 도전을 성공할지 지켜보는 데서 짜릿함을 느낍니다. 기괴하고 가학적인 스트레스 뒤에 찾아오는 재미.
사람들은 테마파크에 가서 일부러 귀신의 집을 체험합니다. 잔인하고도 오싹한 공포영화를 보기도 하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디스 문화에 열광해하거나 기괴한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 사진 보면서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저런 사진은, 그 그림은 여자 아줌마들, 주부들이나 하는 일이었는지, 이게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사를 어느 정도 사모님에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30대와 40대 초반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의 가정생활과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남성이 경제활동을, 여성이 가사를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경제력이 가장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에서도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맡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는 남편이 늘어나면서 요아용품을 꼼꼼히 스펙을 따져가며 구매하며 초특가 핫딜을 찾아 나서는 없던 아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모스트엑스의 2023년 1분기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여성 집단을 제치고 가장 많은 구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 세대는 좀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전혀 가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데 지금 요새 젊은 아빠들은 요리도 배우고 육아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꼭 여자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는 지났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7번째 스핀오프 프로젝트. 이것도 참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시대이다. 스핀오프는 어떤 내용인지 책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핀오프는 주로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지칭하며 최근에는 이 개념이 브랜드, 기술, 조직 관리, 그리고 개인의 경력 개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전환하는 피버팅과는 달리 스핀오프는 사업을 확장하고 결합하며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피보팅이 핵심 사업 방향의 전면적이고 전사적인 전환이라면 스핀오프는 핵심 사업의 무게중심을 점진적으로 이동하며 사업을 다각화, 유연화시키는 방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는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했지만 이제는 핵심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스핀오프가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5가지 전략이 존재합니다. 1. 브랜드 스핀오프. 타깃층을 넓히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브랜드 확장성을 높이고 이미지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MZ세대 소비자를 타깃으로 워미유를 스핀오프한 프라다, 젊은 감성에 초점을 맞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를 론칭한 래프가 그 예입니다. 2. 미디어 스핀오프. 전통 미디어,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방송사들은 기존의 포맷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다양한 미디어를 스핀오프하고 있습니다. 짧고 유쾌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MBC의 유튜브 채널 14F, MZ세대를 타겟으로 삼은 중앙일보의 유튜브 채널 듣동나 등이 있습니다. 3. 기술 스핀오프. 나사가 보유한 우주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제품화되는 것도 스핀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 수프, 인스턴트 커피, 메모리 폼을 사용한 침대 매트리스 등이 모두 우주 기술에서 착안하여 스핀오프된 제품입니다. 4. 조직 스핀오프.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벤처를 통한 조직의 스핀오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2000년부터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벤처플라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사업 선발 범위를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넓혔습니다. 기업이 스핀오프를 실행하는 이유는 모험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의 다양한 요소를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장 전망이 강한 사업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개인 경력 스핀오프. 본업 이외에 자신의 경력을 스핀오프하려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업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성과를 추구하는 이른바 사이드 프로젝트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스핀오프를 통한 리브랜딩은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남발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뜻동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뜻동라라고 이렇게. 미우미우는 프라다에서 만드는 제2의 유통 브랜드입니다. 이제 우리 곽 회장님도 지금 국내에 런칭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죠. 그 모델이 뭡니까? 율리오. 이거 이제 스핀오프예요. 자기 자사 상품에다가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브랜드 스핀오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핀오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DT도 지금 우리 사업 자체가 스핀오프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이제 생기고 원자력이 나면서 원자력이라는 것은 24시간 발전을 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전기를 안 쓰면 전기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남은 전기를 밤에 난방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심야전기라고 하는데 이 심야전기가 사업이 ADT 사업이었었거든요. 처음에 1999년에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 스핀오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면은 스핀오프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개인 경력 스핀오프 5번째 우리 지금 보는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전도사님들이 부목사들이 전임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파트타임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임으로만 매 있으면 그렇게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파트타임으로 그냥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은 싫다. 내 자사 상품에 있으면 이것을 파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아마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제 김명수 대표님도 사실은 큰 기계를 파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그만 기계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한 것이 이제 스핀오프 제품에서 일본에서 수입보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겠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8번 디토 소비. 나도라는 의미의 디토가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디토에 대해서 조금 더 나도에 대해서 디토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 가운데에 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유명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끼치는 배우, 탤런트, 경제인 이런 거 있는데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무슨 옷을 입었다 하면 요새는 막 방송에 나오자 이 옷으로 오면 그 옷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 채널이 모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많은 선택지에 직면하게 된 소비자들은 새로운 소비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특정 대상을 추종에 따라 구매하는 소비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타나 인플루언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광고하는 제품을 맹목적으로 따라 샀다면 디토 소비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대상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주체적인 추종의 모습을 띱니다. 1. 사람 디토. 디토 소비자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계정을 팔로우한 다음 올라오는 사진을 보고 구매할 품목을 찾습니다. 사람 디토의 대상이 반드시 셀럽이거나
인플루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1만 명 미만의 나노 인플루언서이더라도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추종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 디토. 현실을 반영한 가상의 세계를 다시 현실에서 따라하는 현상을 콘텐츠 디토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명장면에 나왔던 관광지를 여행의 목적지로 정하거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레시피를 그대로 요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콘텐츠 특유의 분위기마저도 따라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디토 소비를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커머스 디토. 특정한 카테고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문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영역에서 고유한 취향과 안목으로 제품을 선별하고 제안하는 전문몰을 버티컬 커머스라고 합니다. 여행 숙소 예약 플랫폼 스테이폴리오는 숙소에서의 경험을 큐레이션 해줍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SNS가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막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 다 자세히 보면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새로운 옷을 입고 오면은 이거 뭐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멋있게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옷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역할을 대신해서 광고를 해주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그냥 사진이나 올리고 연예인들이나 하고 뭐 이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요새 비즈니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디토 소비라는 것입니다. 9번째, 리퀴드 폴리탄. 리퀴드라는 것은 액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폴리탄은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인구 감소하고 광역 교통을 발달하여 유목적 라이프 스타일 시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도시의 수명과 성장성은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인구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정주 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유연한 도시로 지역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자본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흘러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합니다. 리퀴드 폴리탄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큰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택티컬 어바니즘을 통해 여러 작은 프로젝트들을 잇는 것입니다. 액체 도시가 아니라 유연성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들이 요새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김포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양양 같은 예를 들으면은 주말이라든가 평소도 유동 인구가 훨씬 더 사는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연성 있는 도시. 그래서 이 지방 도시도 유연성 있는 도시가 돼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경영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정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10번 돌봄 경제. 초개인화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데 이 돌봄 경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하우나 재무관리, 정서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누군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돌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돌봄 경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느냐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배려 돌봄. 배려 돌봄은 신체적 부족함을 돌보는 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노인과 아이에게 집중된 전통적 보살핌,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이 주된 분야입니다. 이제는 테크가 돌봄 경제에 접목되어 돌봄 인력을 매칭해주는 여러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앱 케어링,
아이 돌봄 연결 플랫폼 맘시터, 시니어 케어 스타트업 케어닥 등의 연간 거래액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정서돌봄. 2017년, 2021년 20대 정서적 불안 및 우울 환자가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유병률 연령대를 보였습니다. 이는 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도 주목의 대상입니다. 상관계돌봄. 이제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도 돌봄의 대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기대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1인 가구의 돌봄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편의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아이템은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는 환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돌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은 노인들, 나이 먹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돌봄하는 거, 혼자 있는 애들을 돌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정서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돌봄이 있습니다. 관계 돌봄은 이웃과 내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관계 돌봄이 점점 필요한 시대입니다. 삭막한 시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옆에 섬기는 자세를 가진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좋은 길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잘 알다시피 이번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뭘 때려 부순다든가 공공기물을 파괴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 공원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잘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그 돌봄의 예산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비디오를 몇 년 동안 계속 듣면서 맞는 거 같으면서도 안 되는데 또 가서 자꾸 이렇게 지나왔었어요. 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이제 가격들이나 4번하고 상관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버라이어티 스피노 7번하고 이게 이제 디토소고요. 돌보아 전체 장 대표님께서 돌봄 경제에서 어르신 산책 시에 이제 그 부모님께서 산책을 나가셨을 때 방석 같은 걸 들고 오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돌봄 경제라고 했는데 그런 데서 어떤 수요들이 창출하는 것들이 있거나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걸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방석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들여와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아 이게 바로 스피노프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재영 회장님께서는 이미 그 PC방을 하시면서 스피노프 프로젝트로 의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의자를 잘 만들어서 내다 놓는 걸로 팔리는 게 아니라 광고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것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아까 얘기했던 디토 소비라든지 어떤 그런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또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유현상 대표님께서도 이제 가격에 대해서 버라이어티한 고객별로 다른 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우리 사업 속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잘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해나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주에서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김명수 사장님의 이 화천기계가 납기를 잘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이 컸을 것이고 또 본인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납기를 잘 지킬 거냐 실질적으로 계약 후에 현장까지 화천기계 현장까지 직접 가서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납기를 다시 조율해서 고객한테 알려주는 그런 지금 분초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 고객에게 어떻게 해서 빨리 이 계약을 미리 좀 조기 계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쪽에 들어오면 기간 제조 기간은 똑같이 걸리니까 계약 시간을 앞쪽으로 당기면 납품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을 거란 말이죠. 계약만 2달 빠르면 다른 사람보다 2달 빨리 물건을 낼 수가 있어요. 경쟁 관계니까 다른 대리점하고도 좀 그렇게 좀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버라이티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장비 하나가 있으면 장비 가격을 풀스펙으로 다 하면 가격이 비싼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고객 단위로 풀스펙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 단위로 쓰는 기능들이 다르니까 기능들을 가감히 빼면 고객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기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버라이티 똑같은 기계라도 기능을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가격을 이렇게 산출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 곽 회장님의 얘기는 직접 한번 잠깐 요약해서 한번 얘기 하시죠. 저는 이제 분초사회적인데 우리 그 업계가 무조건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물건 사면 쿠팡같이 이렇게 그 다음날 요구하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 기간이 한 달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 요구하는 것은 뭐 15일, 20일 뭐 이러기 때문에 그 고민 속에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 고민을 단순히 고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한번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한 달짜리를 그냥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반 달러, 뭐 2주로 4주짜리 2주로 할 수는 없었겠지만 한 달을 예를 들어서 3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30일짜리를 25일로 자꾸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WBC에서 배우고 있는 게 끊임없는 개선하니까 개선할 수 있대요. 예. 박 회장이 개선할 수 있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은요, 정말 한 달짜리인데 하루에도 해볼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지도를 받아보면 어디서 맥이 끊기는지 지금까지 직렬로 쭉 순차적으로 했던 식혜선식으로 했던 것을 병렬로 바꿔보면 블럭을 병렬로 묶어보면 굉장히 납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약간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해마다 내가 참석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키스티라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이고 키스티는 한국과학정보기술원이에요. I자 하나 더 붙었는데 똑같이 홍령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년 국내 산업 유망 미래 산업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좀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12개를 했어요. 그런데 12개 한 중에 실제 12개만 한 것이 아니라 12개의 10배수 120개를 먼저 쫙 만들어가지고 다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12개를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12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는요, 뭐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챗GPT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그 120개 속에서 니치 마켓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갔더니 10개 중에서 하나가 미래 농업이었어요. 디지털 농업. 우리하고 관계되는 분야가 10대 유망 산업에 들어가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 농촌에서 스마트 비닐하우스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좀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트렌드 중에 여기서 4가지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자료 이제 받으시고 또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행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저는 다양한 트렌드를 10가지 잡았지만 트렌드의 그 행간에서 내게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책도 좀 읽어보시고 또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세밀히 특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혜 주시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거기서 뭘 하나 잡아내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 기업에 큰 성장 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현장에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